안녕하세요. 주식과 경제 공부하는 주경재입니다. 주경재 TV에서는 리포트가 없는 종목들로 선정한 내용이며 종목 추천이 아닌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수익률의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종목은 파인디지털입니다. 파인디지털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차량용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그리고 골프거리 측정기를 개발 및 B2C 판매하는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파인디지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세계 최초 및 국내 최초,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골프거리 측정기, 자율주행입니다. 먼저 세계 최초와 국내 최초는 상당히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파인디지털은 기술적인 역량이 앞서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가지 세계 최초 땡땡 개발 출시, 국내 최초 땡땡 개발 납품 등의 사항이 다수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골프거리 측정기입니다. 파인디지털의 주된 사업으로 차량용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그리고 골프거리 측정기입니다. 블랙박스는 전체 매출의 약 60%, 내비게이션은 18%, 골프거리 측정기는 18%입니다. 나머지 4%는 부동산 임대 및 기타 매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인디지털이 왜 자율주행과 관련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관련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992년 10월 그림전자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1999년 9월 상호를 지금의 파인디지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2013년에는 글로벌 지도회사 톰톰을 통해서 한국 전자지도를 애플에 공급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전국에 있는 이마트 24시 편의점에 블랙박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인디지털에는 4개의 자회사와 여러 협력사가 있습니다. 자회사로는 매퍼스, 위트콤, 파인서비스, 디파인이 있으며 매퍼스는 국내 전자지도 구축 및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아틀란이라는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위트콤은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이며 주로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 서비스는 파인 디지털에서 판매되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골프거리 측정기 등의 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파인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라고 나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협력사로는 여러 가지 중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 협력사로 기재했습니다. 먼저 에코백스는 중국의 로봇 청소기 및 공기청정기 제조사로서 파인디지털에서 국내 판매 및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SKT와 KT는 국내 대형 통신사이며 이들과 협업하여 중계기와 디지털 모듈 감시 장치 등 다양한 통신 사업을 협력해 왔습니다. 자회사 중 매출 비중이 큰 매퍼스와 위트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퍼스는 2007년 아틀란을 출시하고 2009년 상용차 회사 타타모터스에 아틀란을 공급하며 2011년에는 일본의 도요타 및 렉서스에 공급, 2015년에는 일본의 혼다에 공급하며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비중이 높았던 매출은 일본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점차 수요가 둔화되어 왔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위트콤은 공공자전거와 관련된 여러 사업과 한국 마사회와 함께 경주말 위치 추적 관련 사업을 했습니다. 2008년 서울 송파구에서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무인 자전거와 관련한 특허를 내며 기술력을 키워왔습니다.
위트콤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총 8개 시도의 자전거를 약 8천여 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시도와 계약하며 더 많은 자전거를 운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회사들의 매출 및 단기 순이익을 간략하게 표기한 표입니다. 파이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은 단기 순이익 적자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매퍼스의 전년 대비 올해 2분기의 단기 순이익이 많이 감소해 아쉬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큰 위트콤도 2020년 단기 순이익이 흑자였지만 이후 적자 전환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올해 2분기 단기 순이익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앞서 이야기한 세계 최초와 국내 최초에 해당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인디지털이 세계 최초로 한 것은 내비게이션 부팅 후 15초 이내에 GPS를 수신하는 파인GPX라는 기술을 상용화한 것입니다. 또한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기술에만 부여되는 국제인증 CCC에서 액세서리 프로파일 부분에서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파인 드라이브 AI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골프필드에서 그린의 기울기를 한눈에 파악하는 다이나믹 언듈레이션 뷰를 개발했습니다. 언듈레이션이란 코스 지형의 높고 낮은 기복이나 굴곡을 의미하며 골퍼의 플레이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의외인데 SK텔레콤과 함께 통화 연결음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공공자전거 시스템 상용화 제품 납부, 자전거 공유 시스템의 생산과 설치를 국내 최초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파인디지털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시장 상황입니다. 먼저 블랙박스는 경기 악화에 따른 B2C 시장 매출의 감소와 블랙박스의 전방 산업인 자동차 시장의 차량 판매 대수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영향입니다. 내비게이션도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B2C 시장의 매출 감소가 있으며 모바일 내비게이션 시장 확대에 따른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장의 수요 둔화, 그리고 제품의 특성상 수출 시장이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수출은 해당 국가의 지도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내비게이션 판매까지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골프거리 측정기는 역시 B2C 시장의 매출 감소는 있지만 골프 산업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파인디지털이 자율주행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카메라와 센서, 데이터 수집과 처리, 내비게이션과 통신 시스템. 먼저 자동차와 반도체는 현대,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있고 카메라와 센서 역시 파인디지털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래 보이는 빨간색으로 색칠된 데이터 수집과 처리, 내비게이션과 통신 시스템은 파인디지털과 연관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위트콤에서 무인 공공자전거 대여 사업을 통한 빅데이터 운용 경험과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 사업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은 이제 다시 차량에 탑재되어야 할 것이며 모니터가 탑재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가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차량 내에서 기능을 해야 합니다. 통신 시스템은 SK, KT와 함께 중계기 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추후 자율주행의 시대가 올 때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R 담당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전화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먼저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 IR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비게이션은 팅크웨어의 아이나비가 경쟁사라고 생각되는데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B2C 판매 특성상 점유율 파악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내비게이션 수출 관련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도 데이터 문제로 어렵고 주요 원재료 중 LCD의 가격이 2021년 기준 24,000원, 2022년 2분기 기준 3만원으로 급등하는 데는 있어서는 전 세계적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국책과제를 수행 중이지만 실제적인 매출과 연동되는 사업은 현재까지 없다고 합니다. 에코팩스와의 관계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빵권을 사와서 판매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파인 디지털에 대해 알아본 총평입니다. 여러가지 최초로 이뤄낸 성과들을 통해 해당 분야에 높은 기술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골프거리 측정기, B2C 판매 및 사후 관리를 통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의 초석을 다지는 여러가지 기술 개발과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파인 디지털의 핵심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참고사항으로는 내비게이션 시장 축소와 수출 시장의 문제로 시장 확대가 어렵다는 점, 위트콤의 공공자전거 사업에 따른 자율주행 관련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점, 국내 대형 통신사와 협력한 여러가지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점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매출 연동 사업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한 본격적인 매출이 펼쳐진다면 파인 디지털의 기술을 통해 기업이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이 아닌 해당 종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기업을 분석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기업의 정보 댓글 남겨주신다면 참고하여 기업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